코스피와 그리고 삼성전자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5년 코스피 흐름과 목표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두 가지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저의 코스피 투자 판단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현재 상황,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모두 시장을 떠나고 있다. 모두 주식을 팔고 있다. 이게 사실 팩트죠. 그럼 일반적인 투자 판단은 그냥 시장을 떠나는 것, 주식을 파는 것, 이게 1차원적인 대중의 심리이자 판단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자산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주목합니다. 먼저 대중의 심리와 시장이 맞다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하지만 그 범위는 좁습니다. 즉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하락의 룸이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낮은 가치, 밸류에이션, 저 PBR과 이미 너무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팩트대로 시장이 흘러가더라도 하락룸은 적다. 반대로 제가 맞는다면 오를 때 상승 버퍼가 크다는 거예요. 성장이 둔화됐다. 수출도 좋지 않고 경기 둔화. 외인들은 떠나고 있고 안 좋으니까 팔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그 다음 단계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대중과 달라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와 삼성전자 반등 가능할까요? 반등 가능한 5가지 근거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유동성의 확산 국면에 와 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결국 추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 환율 하락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방이고 단 속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이 또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환율 하락은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쌀 때 사면 물려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환율권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싼 가격은 추후에 환율이 변곡점을 깨고 내려갈 때 코스피 한국 주식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 모멘텀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모두가 부정적이다. 싸진 가격만큼 증시에서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무역분쟁, 코로나, 위기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또한 PER이지만 위기급 하락이다. 싸다는 거죠. 자, 그럼 코스피의 2025년 주가 바운더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2022년 10월달 최저점으로부터 상승 추세의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승 추세에 이탈을 하고 여기까지 빠졌는데 약 2380까지 빠졌어요. 락바텀 2350포인트, 이거는 PBR 기준으로 코스피가 거의 깨지 못하고 깨더라도 바로 튀어오르는 락바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락바텀 2350포인트는 이 위에서 물론 반등을 했지만 향후에도 깨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유는 말씀드릴 텐데 2025년 어쨌든 코스피는 현재 최저점을 지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 지금은 저항으로 바뀐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추후 약 2900에서 3000포인트 사이 그 구간까지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삼성전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판단 있죠. 시장이 맞더라도 주가 하락의 범위는 좁다. 최악의 경우더라도 그럼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할 것이고, 분할 매수가 아니더라도 오를 때 싼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버퍼를 생각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수익 전환은 가능하다. 즉 2025년은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나쁘지 않은 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코스피 1998년 닷컴 버블 고점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크게 딥을 만든 다음에 횡보 그리고 상승, 그리고 큰 딥을 만들고 나서 횡보 그리고 상승, 또 큰 딥을 만들고 나서 횡보 그리고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현재는 2016년도에 이때의 프랙탈 패턴과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때와도 비슷하다. 이번 저점 2385포인트인데 PBR 락바텀 2350포인트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이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때 최악일 경우에 이미 증시는 최악의 공포와
부정론의 한가운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결국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 긍정적 요인을 가져다 줄 것인데 이게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높은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개월, 6개월 수출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현재의 경기만 보고 증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먼저 월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프랙탈 같은 형태 패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프랙탈 패턴 A 지점 이후 장대 양봉이 뽑혔죠. 지금도 12월달 월봉이 음봉이지만 이게 양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12월달은 아랫꼬리 후에 양봉 전환을 보고 있는 월이고요. 그리고 봉기봉입니다. 봉 하나에 3개월. 즉, 이 현재 마이너스 이 음봉은 10에서 12월까지의 3개월치의 봉이라는 거죠. 평선 배열이나 캔들 배열로 봤을 때, 저항의 형태로 봤을 때, 현재 이 봉이, 이 시가를 넘어서 양봉 전환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즉, 12월까지죠. 이 봉이. 그래서 12월까지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 음봉의 폭을 줄여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다음에 생길 이 1월부터 생길 이 봉, 여기서부터는 양봉 전환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1월 이후 본격 상승, 그리고 12월 달에 아랫꼬리 후에 양봉 전환 만들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먼저 기존에 제가 삼성전자 10만원 도달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먼저 복기를 해볼게요. 자, 이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확산형 수렴을 여기서 이탈하죠. 이 이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다시 이 패턴을 회복해서 안으로 들어왔죠. 이 구간에서 매우 긍정적인 형태였다. 적극 매수 구간이 맞고 이 구간까지는 사실 10만 전자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 휩소 후에 올라탔던 주가가 이 패턴 저항을 다시 깨죠. 그렇다면 이 구간은 리스크 관리 구간이 됩니다. 신뢰도 높은 상승 패턴에서 이탈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공교롭게 회복 이후 곧바로 재이탈을 해버리죠. 시나리오로 보자면 여기서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일단 보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그럴 여건도 안 되고요. 사실 이 패턴 이탈 사실을 제가 늦게 발견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이 부분을 늦게 발견하고 그때 와서 삼성전자를 팔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이게 리딩이 아닌 유튜브 영상의 한계예요. 사실 10만전자 언급을 한 부분 때문에 이에 대한 도를 넘은 악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시나리오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 저도 사실은 마음을 닫아버렸었는데요. 제 지인분 중에서는 돈 받고 리딩한 것도 아닌데 의미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 산 사람이 잘못 아니냐, 또는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맞춰온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리딩한 건 아니었더라도 10만원에 대한 그 가격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선의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에게만큼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세부적인 제 시나리오를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드려온 이유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 그리고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였는데요. 자, 이 손절이나 시나리오 변경 등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하는 말만 따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참고만 하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제 승률도 말씀을 드렸죠. 제 승률은 60에서 80%, 평균 70%입니다. 저도 10번 중에 3번은 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면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려온 시나리오는 제 평균 승률인 70%를 훨씬 상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신뢰도 있게 적중을 해왔던 건데 손절과 같은 대응 기준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제 시나리오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사실 주가 바닥부터 미증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가부터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었고 첫 번째 나오는 조정에서도
매수 말씀드렸고 최고점을 달성하는 그 과정까지 상당한 적중률을 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10번 중에 3번은 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10번 중에 어찌 보면 3번이나 틀림에도 제 자산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이 3번 틀렸을 때 대응 지점 그리고 손실을 짧게 끊어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 근거나 대응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참고나 공부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유튜브에서의 분석이 이런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공부 목적으로만 제 스터디에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스터디로 양분하는 방향성을 재정립한 어쨌든 계기가 됐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시점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일단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스터디에서 한 2-3주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먼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PBR 1배를 하회한 경우가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최악인 2015년과 유사하다. 이때는 PBR 1배 하락 이후에 20%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를 올리는 그 시점에서는 PBR 1배 이탈 후에 17%가 빠진 상태였어요. 거의 최악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PBR 밴드로 보더라도 지나친 락바텀, 최저 가격이죠. 이런 데서 사서 물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고점 대비 하락폭은 43%였다. 거의 이때가 최저점이었는데요. 삼한전자 살짝 보이고 반등했으니까 최저점이 아마 요 근처였을 겁니다. 실제 최저점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43%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 찍었다.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저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 과매도 주봉상 RSI가 30을 깨고 내려간 구간이 삼성전자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자, 이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중간중간 나타났던 이슈들에 의해서만 주봉 RSI가 30까지 떨어졌는데 몇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 구간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즉 사서 물릴 가능성은 극히 드문 구간이라는 거죠. 일단 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점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의 연봉을 봤을 때 자, 초록색깔 10년 이평선입니다. 여기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절호의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 닿으면 반등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저점입니다. 즉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반등할 거면 가격은 반등한다. 깰 거면 살짝 깨는 게 아니라 확 깰 것이다. 하지만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싸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가? 일단 삼성전자의 패턴 자체로 보면은 2016년부터 올라온 이 형태로 봤을 때 이 올라온 형태가 상승이 아니었다. 즉 여기서부터 나타난 이 전체 움직임이 조정이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즉 여기조차 조정의 반등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형태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금에서 나왔습니다. 금은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여기 매수 맥점이다. 실제 이런 형태의 조정 이후에 여기가 저점을 살짝 깨는 이런 형태의 매수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이후에 금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똑같은 형태로 급등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정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조정 형태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금과 같이 기존의 이 88,000원 부근,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 그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 저점과 고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나리오. 이거는 어떻게 갈릴 것이냐면은 현재 삼성전자의 모멘텀 HBM이 되겠죠. 이 HBM을 통해서 실적 모멘텀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 또한 재무적, 실적적인 그런 형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현재 최대 화두는 AI 트렌드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중국에 밀려가고 있는 DRAM 시장,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시 두각을 보이는 것, 결국 실적을 급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그것과 HBM이에요. 엔비디아에서 얼마나
빠르게 승인을 해주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납품하고 그로 인해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올라가는 형태에 따라서 보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무엇인지가 점차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최저점 구간으로 보고 있다. 원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라면 반등 후에 또 빠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사실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와 또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물론 이 또한 저의 의견이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응이나 손절이나 여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 무조건 제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내 계좌를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와 참고사항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환율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환율 또한 제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올라탔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급락을 한 거고 코스피도 조정이 왔었고, 하지만 반대로 결국 이러한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구간이 왔을 때는 빠르게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과다한 낙폭과 또 코스피의 이 낙폭, 자, 월봉인데 1, 2, 3, 4, 5, 6개월 연속으로 음봉이에요. 마이너스. 되돌림은 반드시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죠. 그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상당 부분 반등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추세로 갈 것인가, 이때까지 움직임에 달렸겠죠. 사실 극과 극의 형태인데 이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좋으면 아주 좋고 안 좋으면 아주 안 좋은 그런 형태다.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면에 행간을 읽는 것, 그리고 말 자체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려면은 따라하는 투자와 내 기준에 의해서 하는 투자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피 튀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책임감을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달 14일, 15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 이틀간에 걸쳐서 있을 릴레이 무료 특강, 2025년 증시와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기회 요소, 그리고 주식 파동 전략 강의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2025년은 증시, 코인 시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14일, 15일 특강에서 뵙겠습니다.